사랑합니다. 최고의 생명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레이트 홍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이라고 하면은요, 일정한 지역 내에 서식하는 여러 개체군들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군집의 구성을 보면은요,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은 영양 방식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군집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체군은 서로 다른 생태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생태적 지위라는 것은요,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생태적 지위라고 합니다. 이 생태적 지위에는 먹이 지위와 공간 지위 등이 있는데요. 먹이 지위는 먹이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말합니다. 어떤 두 종이 있는데 한 종은 사과만을 먹고 한 종은 배만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두 종의 먹이 지위는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두 종이 똑같이 사과만을 먹는다면 그 두 종의 먹이 지위는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 지위는 서식 공간을 말합니다. 두 종의 서식 공간이 일치하면 공간 지위가 같은 것이지만 어떤 종은 나무 위에 살고 어떤 종은 나무 아래 산다면 이것은 다른 공간 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군집의 종류를 알아보면요. 군집의 종류는 육상 군집과 수생 군집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육상 군집은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삼림, 초원, 황원으로 구분하는데요. 먼저 삼림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 발달합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게 되고요. 열대우림, 침엽수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원은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키 작은 풀들을 초본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본이 서식하는 군집입니다. 열대 초원이나 온대 초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황원은 황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수량이 매우 적거나 기온이 매우 낮아 식물이 잘 생장하지 못하는 군집입니다. 사막이나 툰드라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수생 군집은 하천, 호수, 강과 같은 담수 군집과 그리고 바다, 해수 군집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군집 안에서 개체군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내 개체군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개체군은 이익을 얻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적절히 일어날 때 군집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군집 내 상호작용은 바로 경쟁입니다.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두 개체군 사이에서 먹이와 생활 공간 등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자, 이런 경쟁이 심화되면 특정 종이 생태계에서 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경쟁의 예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자, 여기 단독 배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애기 집신벌레와 이 집신벌레 따로 배양을 한 겁니다. 따로 배양했을 땐 시간에 따른 개체수 변화가 S자 곡선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를 함께 배양했어요. 즉, 혼합 배양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집신벌레와 애기 집신벌레가 생태적 지위가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경쟁 베타 원리에 의해서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지게 되고요. 애기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결국 집신벌레는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애기 집신벌레가 이렇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서인데요. 생태적 지위 분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데, 자, 먹이, 생활공간, 활동 시기, 산란 시기 등을 다르게 하여서 경쟁을 피하는 상호작용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은어가 없는 곳에서는 피라미가 이 녹조류를 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은어와 피라미가 함께 존재할 때는요. 은어는 녹조류를 그리고 피라미는 수서 곤충을 먹고 살아요. 즉 피라미가 은어가 없을 때는 녹조류를 먹고 살다가 은어가 있으니까 피라미가 먹이 지위를 변화시켜서 경쟁을 피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새들의 분서도 보면은요. 이 새는 서로 다른 종이에요. 지금 한 나무에 살고 있어요. 이 새들의 생태적 지위가 매우 비슷하면은
새들끼리 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 A는 이렇게 나무 꼭대기에 살기로 했고요. 그리고 종 B는 나무 중간, 그리고 종 C는 나무 맨 아래쪽에 이렇게 서로 공간 지위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먹이 지위도 나누어서 경쟁을 피하는 그런 분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요.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는 점선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지만요. 자, 실선과 같이 혼합 배양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먹이와 생활 공간에 있어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 수용력이 감소한 것을 우리가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서에 관한 그래프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포식과 피식인데요. 개체군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를 말하며 이를 통해 먹이 사슬이 형성이 됩니다. 자, 먹이 관계에서 먹히는 종을 피식자, 식이 먹을 식이잖아요. 피식자가 먹히는 개체군이고요. 그리고 이제 포식자는 잡아먹는 개체군이죠. 그래서 포식자를 피식자의 천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스라소니는 포식자, 그리고 눈신토끼는 피식자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눈신토끼의 개체수 눈금이 스라소니 개체수의 눈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피식자의 개체수가 일반적으로 훨씬 더 많고요.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식자가 이렇게 증가하면 포식자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고요. 자, 포식자가 많아지면 많이 잡아먹히니까 피식자가 이렇게 감소하면 따라서 포식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면 포식자가 따라서 증가하고 피식자가 감소하게 되면 포식자가 뒤이어서 감소하게 되는 이런 변동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공생인데요. 이 공생은 서로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공생에는 두 가지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는데요. 상리공생은 두 개체군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시고요. 편리공생은 한쪽 편만 이익을 얻고 다른 개체군은 이익과 손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예가 나와 있는데요.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오는 그 니모에 해당되는 물고기가 흰동가리입니다. 흰동가리는 말미잘에 숨어서 은신처를 얻을 수 있고요. 자, 흰동가리는 말미잘을 지켜주는 관계가 하나의 예고, 그리고 개미와 진딧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개미는 진딧물이 만드는 단물을 먹고 살고요. 진딧물은 다른 천적으로부터 개미가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둘 다 이익을 얻게 되죠. 자, 편리공생은요. 대표적으로 빨판 상어와 거북이 있는데요. 이 빨판 상어는요. 큰 개체에 딱 달라붙어 사는 상어를 빨판 상어라고 합니다. 자, 거북의 등이나 이런 데에 붙어서 사는데 거북이가 먹고 남은 음식물을 먹거나 또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거북이 등에 타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북이는 빨판 상어가 붙든 안 붙든 아무 이익과 손해가 없죠. 그래서 편리공생이라고 하고요. 사람의 대장 속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되고 남은 것들, 그런 찌꺼기들이 대장을 거쳐가게 되는데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거나 유익한 균뿐만 아니라 찌꺼기에서 영양분을 얻고 사는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찌꺼기에서 영양분을 얻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박테리아는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편리공생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의 그래프를 보면요. 자, 상리공생은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해서 배양했을 때 환경 수용력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환경 수용력이 증가했다는 것은 이 개체군이 이익을 얻어서 좀 더 많은 개체들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 편리공생의 예를 보면은요. B종은 변화가 없어요. 단독이든 혼합이든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요. A종은 단독일 때보다 혼합일 때가 조금 더 환경 수용력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종은 지금 이득을 얻었고 B종은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생인데요. 기생은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어요. 다른 개체군은 손해를 보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의 장 속에 붙어 사는 이 회충은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고요. 영양분을 회충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이 회충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기생생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람은 이제 숙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 식물과 진딧물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은 이제 열심히 광합성에서 얻은 유기물을 진딧물에게 빼앗기게 되는 거고 손해가 있게 되는 거죠. 진딧물은 이익을 얻게 되고요. 참나무와 버섯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참나무에 버섯이 자라게 되면 참나무가 열심히 만든 영양분을 버섯이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참나무는 손해가 되고요. 그리고 버섯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군집의 특성과 군집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군집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안녕!